대선 이후 84일 만에 치러진 6.1 지방선거 드디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숨막혔던 순간들 영상으로 구성해봤는데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오세훈, 경기 김동연, 김은혜 접전. 1위를 차지할 걸로 예측이 됐고 접전은 세 곳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예상하셨던 결과인가요? 뭐 향후에 어차피 결과 최종적으로 나오면 당 차원에서 뭐 지도부하고 상의해서 입장을 내지 않겠습니까? 좀 기다려 주시죠. 강성 스티커를 붙여주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대약진을 한 것에 대해서 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선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저희 당이 승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 석 달 동안 쉼없이 달려온 지방선거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언론들의 대부분 오늘 기사 제목을 보니까 국민의힘 압승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압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개의 광역단체장 중에서 12곳을 국민의힘이 가져갔고요. 5곳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최고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성적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4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제주만 가지고 나머지 14곳을 다 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부산, 경남, 울산까지도 다 국민의힘이 잃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다 수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초단체장, 뭐 시장이라던가 군수구청장 뽑는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도 226곳 중에서 국민의힘이 145곳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64% 정도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63곳밖에 안 됐고요. 나머지 18곳도 무소속, 나머지 한 곳은 진보당이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또 언론 표현은 그러더라고요. 4년 만에 지도 색깔이 바뀌었다. 아마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이 각 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있잖아요. 그게 4년 전에는 거의 파란색이 뒤덮었는데 이번에는 빨간색이 이제 뒤덮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주목되는 부분이 임승호 대변인님,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로 불렸던 충청 민심 이번에 주목됐잖아요. 예, 충청 같은 경우에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모두가 이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전 지역과 세종 지역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조금 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굉장히 박빙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하지만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 개표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당선 안정권이 되었다라는 판단을 일부 한 것 같고 사실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양승조 후보가 상대 후보였기 때문에 현직 지사라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곳을 접전 지역으로 분류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 유세를 갔거든요. 네네. 하지만 출구조사를 봤을 때는 김태흠 후보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결국엔 좀 여유로운 표차로 당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이 충청 지역을 석권한 것이 2006년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입니다. 그래요?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이제 세종시가 출범을 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제 4개 단체장을 모두 석권한 것은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기록을 하게 됐고요.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PK 지역도 전부 탈환을 하게 됐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이 호남 지역의 후보들이 전북, 전남, 광주 후보들이 모두 15% 이상의 득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대선 때부터 공들여왔던 소위 말하는 어떤 서진 정책이라는 것이 서서히 싹을 틔우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미한 득표를 얻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 광역단체장을 어디가 가져가느냐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 압승 이런 표현을 했는데
기초단체장 중에서 특히 전혜연 평론가님, 서울구청장 이번 판도도 완전히 바뀌었다면서요? 완전히 바뀐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졌다 아, 이런 그래요? 말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 4년 전 상황을 한번 살펴보셔야 네. 되거든요. 지금 좀 이따 CG가 나올 텐데 잘 보시면은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17, 민주당이 8이에요. 뭐 더블 스코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4년 전 한번 보시죠. 왼쪽인가요? 딱 한 곳만 빨간색입니다. 어머, 대박 사건. 서초구예요. 심지어 당시에는 뭐 강남이라던가 송파도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허허. 그 상황이 어쨌든 저렇게 된 것은 완전히 역전되었다라는 해석이 나올 만한 것이죠. 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새겨봐야 될 것이 민주당이 예전에 저런 상황이었으니까 현역 구청장들을 많이 출마시킨 거예요. 임승호 대변인이 말씀해 주셨던 현역 프리미엄을 좀 활용해보라는 전략이었는데 그것도 통하지 않았고 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좀 기대를 했는데 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른바 시장에서부터 뭐 구청장까지 쭉 가는 줄투표가 있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주당이 8석을 했기 때문에 또 기초단체 일부에서는 일꾼론이 통했다라는 좀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언론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진봉 교수님 어게인 2006년이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러니까 2006년에 4차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한나라당, 당시에 한나라당이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잖아요. 아, 네네. 전체 중에 12곳을 승리를 했어요.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네. 과반수장을 승리를 했고 그 당시 민주당은 2곳, 열린 우리당이 그 당시 있었죠. 아, 그때 열린 우리당이 있었군요. 네. 그때 한 곳, 무소속 한 곳 이렇게 됐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구성 자체로 본다고 하면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12자리를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5자를 가져갔으니까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 곳이 5곳, 그 국민의힘이 12곳 이런 형태를 이루어진 걸 보면 2006년도에 제4회 지방선거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저 그래픽 보면 왼쪽은 왜 광역단체장이 16개지? 그때는 세종시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16개 전국의 광역단체장이어서 저렇게 나눠 가졌고 이번에는 17개 광역단체장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수경 교수님 뭐 어제 출구조사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개표를 통해서 이제 당락의 윤곽이 가려지니까 오늘 새벽부터 뭐 국민의힘은 뭐 잔치집 분위기가 딱 이런 말 들려요. 사실 지선 이번 그 투표율이 별로 높지가 않아서 그랬죠. 국민의힘은 굉장히 긴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했다고 생각해서 혹시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왔을까 봐 그랬는데 출구조사를 열어봤더니 국민의힘이 상당수 아주 많이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와서 축제 분위기였고 이제 개표가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또 국민의힘의 승리가 더 두드러지는 곳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미 어제 한 자정 무렵에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선대위원장 등이 그 당선 유력시 되는 사람들 혹은 확정된 사람들에게 스티커를 붙이면서 자축하고 아주 기뻐하는 모양새가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몇 번의 선거를 졌는지를 생각하면 기쁘긴 했을 거예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 2020년 총선 다 판판이 계속 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승리가 정말 기쁘기는 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국민의힘이 무조건 예뻐서 찍어줬다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여전히 심판론도 작용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어제로 충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당적 쇄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표율 얘기 나온 김에요. 사실 이번에 사전투표가 물론 큰 격차는 아니지만 사전투표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와 이번에 지방선거 본투표도 사상 최고치 찍지 않을까? 지난 4년 전 60.2% 돌파하지 않을까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낮았어요. 특히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해 죄송합니다만 배 소장님, 네. 광주 지역은 30% 후반 37%인가요? 그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어허. 저는 이게 과연 양당의 승리 패배일까?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이 정말 대실망일 수도 있어요. 정치권에. 그러니까 뭔가 민생 경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패배지 국민의힘의 승리일까? 또 여전히 서울도 그렇고 박빙 차이가 많거든요. 서울의 한강 주변에 구청장 선거도 그렇고 시의원 선거도 그렇고
저는 민심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선 때는 웬만하면 다 투표하러 나갑니다. 근데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러 나가려고 했더니 내가 왜 나가지? 뭐 때문에 나가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 우리 MBN의 개표 방송이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뭐 참여를 했습니다만 어제 이번에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잖아요. 예. 네, 네. 이 개표율 최진봉 교수님도 어제 늦게까지 방송을 그랬죠, 하셨는데 30%의 개표율에서 국민의힘에서 한호성이 나왔던 이야기를 하나의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한 30% 이상이 되면 별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30% 이상부터 유확당을 합니다. 유력, 확실, 당선. 그렇죠. 그래서 유확당을 하는데 경기도만 예외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번 선거는 경기도가 시작이었고 경기도가 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앞서 광주의 투표율과 또 이 대구 경북 좀 보여주세요. 이 투표를 좀 보고 잠깐 최진문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겠어요. 이게 진 당도 그렇지만 패배한 민주당도 그렇지만 이겼다고 뭐 압승이라고 좀 표현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투표율 이런 데 보면요. 광주가 37%입니다, 지금. 광주는 뭐 광주 전남북은 민주당이 뭐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겼습니다만 투표를 보면 그렇게 뭔가 마뜩지가 않아요. 대구도 보세요. 43%. 경북 볼게요. 경북 투표율 52%. 경북은 그나마 절반 넘었어요. 이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 표심을 국민의힘이 압승에 취하지 말고 뭔가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젊은 층이나 특히 민주당을 지지했던 40대 이 층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60대 이상의 이제 고연령층들이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투표하시는 층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투표율이 높아져서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일정 부분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장성을 노려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한 계층이나 연령층만 가지고서 전국 정당이 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만약 투표율이 높았다고 하면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더 확장성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남성과 여성, 특히 젊은 세대의 남성과 여성이 너무 그냥 확연하게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남성 20대나 30대 남성들은 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셨고 20대, 30대 여성들은 대부분 다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의 갈등 요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 정당화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한 계층이나 어느 한 성별에 기대서 정치를 하는 것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확장성을 제한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는 끝났습니다만 이제 각 당의 이후에 지금 일들이 주목됩니다. 당장 오늘 민주당은 비대위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당 내용 때문에 좀 영향이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1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구성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총사퇴하는 배경에 대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은 없으신가요? 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비대위 총사퇴. 최진봉 교수님,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근데 비대위가 어쨌든 지금의 대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비대위가 선거 막판에 갈등 요소를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건 이제 지지층 입장에서도 상당히 또 특히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었던 요소이고 그래서
뭐 비대위 사퇴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였고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또 다른 비대위를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8월에 전당대회가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꾸려봐야 한두 달밖에 안 돼요. 그러면 비대위 체제가.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좀 더 빠르게 속도를 내서 7월 정도에 전당대회를 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박지원 위원장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답니다. 예,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문제 제기라던가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당시에 충돌하는 모습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과연 이것이 근본적 문제인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동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국민의힘도 계속 선거에 연패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싫든 좋든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고 당 밖에 있던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되고 이런 새로운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에서 또 패배했어요. 지방선거에서 또 패배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민심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짚고 그다음에 비대위의 전략을 짚어야 되는데 민심은 안 읽고 지금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면 근본적 변화가 될까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참고로 박지원 위원장이 어제는 뭐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오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본인의 생각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패배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패배의 원인에 대한 워딩을 잘 보시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와 쇄신을 미뤘다.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 변화와 쇄신을 더 해야 된다라는 데 방점이 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있습니다. 더 넓은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건 아마 이제 너무 강렬한 팬덤 정치 비판한 부분과 맞물려 있고 그러면서 희망의 불씨를 만든 2030 여성들께 감사드리는데 이것은 아마 본인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으로 꼽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밀어주세요라는 또 메시지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잔치집 분위기에 취해서 계속 즐거워하고만 있을 것 같은 국민의힘이 오늘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여당에 몰아주신 그런 어떤 강한 그런 지지는 사실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두려운 성적입니다.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당에 조금 더 개혁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노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당 차원에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또 감사원장까지 지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받았던 최재형 의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거는 쇼가 아니라 성과를 내는 혁신위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승호 대변인님, 시청자분들이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준석 대표도 그런 표현 썼지만 이긴 정당에서 혁신위원회요? 이거 쇼입니까? 엄살입니까? 겸손 코스프레입니까?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많이 바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돌이켜보면 대선 이전에도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은 지선을 사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기억해보면 대선 이전에 이미 PPAT라고 하는 공직역량평가시험에 대한 개요를 짰고 실제로 그 영상에 대한 촬영을 대선 이전부터 진행을 해서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선 이전에도 사실 혁신위원회라는 구체적인 안을 지선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정치적인 문법으로 봤을 때 선거에 진 정당에서 강하게 더 쇄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지금 쇄신의 목소리를 내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내홍을 겪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선거에서 압승을 한 정당인데 단순히 혁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위원회라는 구체적인 포맷을 얘기하고 위원장을 최재형 의원으로 선정하겠다라는 임명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을 먼저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바뀐 부분이라고 보고 민주당도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쇄신 경쟁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박지원 전 위원장이 쇄신론에 대해서 조금 어설프지만 쇄신론을 냈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이전에 송영길 대표가 말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토론 배틀이라든지 PPAT라든지 대선 과정에서도 뭐 AI 윤석열, 한 줄 공약 등등 구체적인 포맷과 구체적인 컨텐츠들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언가를 잘못한다, 이준석 대표가 무언가를 잘못한다라고 지적하면서 반사이익만 얻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정당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강인선 대변인 통해서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번 선거 국민의힘 압승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강력한 뒷받침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단기간에는 이게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른바 추가 컨벤션 효과. 대통령의 지지율도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정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겁니다. 또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회를 참 돌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방선거 이긴 동력을 가지고 이 에너지로 또 의회와 또 더불어민주당에 또 서로 경쟁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임성호 대변인 이야기하신 대로 참 민심은 또 변합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몰아준 지지층들, 그 민심은 뭐겠습니까? 또 부동산, 청년, 여성, 고령자, 이거 잘해라. 우리 또 평가한다. 심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또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정말 맞습니다. 정치권이요. 딱 선거 끝났을 때는 민심이 무섭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인간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 자만오만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우리 정치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